우주의 속삭임 들어본 적 있나요?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현실이 되는 순간, 마치 누군가 내 마음을 읽고 답을 주는 것 같은 신기한 경험 말이죠. 몇 년 만에 우연히 만난 친구, 꼭 필요했던 순간에 들려온 한마디, 혹은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의 우연. 소름이 돋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림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며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한 느낌. 이건 단순한 착각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동시성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러한 현상을 연구하며 마음과 외부 세계가 마치 하나처럼 연결되는 순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논리나 확률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의식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순간.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나요? 불안한 마음, 혼란스러운 상황, 삶의 전환점에서 마주하는 이 신호들을 무시한다면 그 메시지는 더욱 강렬하고 불안하게 다가올 겁니다. 운명의 장난이 아닌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메시지, 당신의 아픔과 혼란, 변화의 순간을 반영하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우연이라거나 괜한 걱정이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이상의 무언가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잊을 수도 없는 그 느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질문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당신만의 경험들,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려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그 미지의 영역을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미쳐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깨어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영혼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 준비가 됐나요? 칼 융은 우연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을 단순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닌 심오한 상징과 원형, 패턴들이 외부 세계와 우리의 마음속에서 서로 얽혀 만들어내는 거대한 테피스트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성은 바로 이 두 세계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동시성이란 인과관계가 없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즉,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사건이 경험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이 당신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를 떠올린 직후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온다거나 꿈에서 본 붉은 나비가 다음 날 우연히 눈에 띈 책 표지에 그려져 있는 경험처럼 말이죠. 과학은 이를 우연이라 부르겠지만 융은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객관적인 현실의 틈새를 통해 무의식이 드러나는 창과 같습니다. 마치 현실이 당신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영혼은 곧바로 알아차리는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해 변화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융은 이러한 생각에 단순한 변덕으로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임상 분석, 상징, 연금술, 신화, 그리고 이론 물리학 연구를 통해 그는 기존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마주했습니다. 예언적인 꿈, 현실과 일치하는 상징적인 환영, 특정 이름, 숫자, 만남의 기묘한 반복 등은 우연이나 통계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융은 이러한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동시성이라는 숨겨진 질서의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성은 단순한 마법이 아닙니다. 우주의 소원을 빌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동시성은 훨씬 미묘하고 신비롭고 또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된 사람, 불편한 진실일지라도 마주할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요한 것은 동시성은 오직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보면 사소하고 심지어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직접 경험한 사람에게는 깊은 의미를 지닌 사건입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왜 이런 경험들이 삶의 특정 시기에, 특히 위기, 변화, 중요한 결정을 앞둔 순간에 나타나는 걸까요? 어쩌면 이러한 의미 있는 우연들은 사실 우연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질문에 대한 답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고 계획이 실패하고 삶의 의미가 희미해지는 그런 순간들. 바로 이처럼 가장 연약하고 길을 잃고 마음은 지치고 가슴은 텅 빈 순간에 동시성이 나타납니다. 왜일까요? 칼 융은 트라우마, 실존적 위기, 슬픔, 외로움 혹은 깊은 내적 변화 등으로 이성적인 의식의 구조가 약해질 때 무의식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다고 믿었습니다. 무의식은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상징, 이미지, 반복, 패턴을 통해 때로는 현실 그 자체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마치 당신이 찾고 있던 답을 알려주기 위해 나타난 것처럼 특정한 만남이나 문구, 장소가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나는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융에게 이것은 우연이 아닌 당신의 영혼과 세계의 대화입니다. 동시성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접점입니다. 우주는 논리적인 설명 대신 거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거울은 뜻밖의 장소에서 나타납니다. 갑자기 흘러나온 노래 가사, 책에서 튀어나온 단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징 등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이성에 도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기계적이고 무관심한 곳이라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동시성은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는 망상이나 영적인 편집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이며 그 의미는 외부가 아닌 당신의 내면에서 탄생합니다. 그 사건이 당신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 당신 안에서 활성화되는 무언가가 중요합니다. 만약 어떤 사건이 당신에게 깊은 감동을 주거나 당신을 멈춰 서게 하고 생각하게 만들고 방향을 바꾸게 하거나 이름 붙일 수 없는 진실을 느끼게 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신호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무의식적인 변화의 필요성이 있을 때 영혼이 의식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려고 하지만 이성적인 마음이 저항할 때 나타납니다. 무의식은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외부의 사건, 사람, 상징을 통해 자신을 드러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한 혼란, 상실 혹은 막막함을 느낄 때 동시성을 경험하는 이유는 이성적인 마음이 더 이상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무의식이 주도권을 잡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의식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는 대신 이처럼 상징적이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그 답은 인간 심리의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아,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관찰하고 느끼고 창조하는 숨겨진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쩌면 동시성은 훨씬 더 심오한 무언가의 표면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당신의 무의식이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는 시도 말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만 일단 이해하게 되면 엄청난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 느끼고 생각하고 원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의식적인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고 오래되고 고요한 곳, 바로 무의식에서 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의식을 무시할 때 무의식은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 때로는 고통을 통해, 그리고 때로는 세상을 통해 직접 말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시성입니다. 칼 융은 무의식을 단순히 잊힌 기억의 저장소가 아니라 살아있고 창조적인 상징체계, 당신 안에 존재하는 자율적인 지능의 핵심으로 이해했습니다. 무의식은 당신의 상처와 트라우마뿐 아니라 당신의 소명, 숨겨진 잠재력, 변화의 길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외부 세계가 무의식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과 단절되기 시작하면 신호가 나타납니다. 당신을 멈춰 서서 돌아보고 질문하게 만드는 작은 현실의 충격들. 당신은 그것을 무시하고 합리화하며 단순한 우연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도 있지만 불편한 느낌, 무언가 있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내면의 치료사처럼 무의식이 당신의 의식의 문을 두드리며 듣고 있지 않으니 이제 보여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모든 것을 바꾸는 만남, 논리를 거스르는 반복,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는 상징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냅니다. 슬픔 속에서 나타나는 나비, 삶의 변화를 생각할 때마다 반복되는 숫자, 꿈속에 나타났다가 현실에서 마주치는 이미지 등 이러한 현상들은 지성의 논리가 아닌 영혼의 논리를 따릅니다.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성적인 마음은 직접적인 답변, 증거, 통제를 원하지만 무의식은 은유, 신화, 신호를 제시합니다. 왜 무의식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을까요? 깊이 이해해야 할 것은 단순히 말로 전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하고 느끼고 통합되어야 합니다. 무의식은 당신에게 즉각적인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동시성은 바로 그 변화를 위한 초대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동시성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패턴을 발견하고 예감을 느끼고 당신을 흔들었던 우연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열린 마음의 증거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경험과 공감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 채널에 함께 해주세요.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동시성은 무엇인가요? 우주가 당신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것 같은 순간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순간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동시성 경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우연일지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계시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신비로운 경험을 나누고 변화의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하지만 이것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야 합니다. 융은 무의식이 단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깊은 층, 우리 모두가 연결된 상징의 바다가 존재합니다. 그는 이 영역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심리적 차원으로 보편적인 상징, 고대 신화, 원형이 존재하며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인식을 형성하는 곳입니다. 동시성은 바로 이곳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집단 무의식에 속하는 상징이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고 그것이 내면의 위기, 탐색, 변화의 순간과 일치할 때 그 영향력은 압도적입니다. 당신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보이지 않는 질서가 이전에는 무작위로 보였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융은 이 현상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는 순간, 심리는 모든 문화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상징인 원형적 이미지, 즉 뱀, 영웅, 현명한 노인, 어머니, 그림자, 재생과 같은 상징들을 떠올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상징들은 문화적 산물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깊은 구조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융은 연금술에서 심리적 변화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고대 연금술사들은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융은 이것이 사실 심리적인 과정에 대한 은유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납은 내면의 혼돈, 혼란, 통합되지 않은 심리적 측면을 나타내고 금은 완전한 의식, 자아 실현을 상징합니다. 동시성은 마치 촉매제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기, 니그레도 한가운데에서 불현듯 나타나죠.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기이한 꿈, 길을 가로지르는 동물, 책장에서 떨어지는 책, 계속해서 눈에 띄는 숫자들과 같은 상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비밀의 열쇠, 숨겨진 단서와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마법이 아닌 여러분 내면의 변화를 보여주는 심리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들과 교감하는 순간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혼돈만이 가득했던 곳에서 의미를 찾고
방향을 잃었던 곳에서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 즉 surrender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징은 위로가 아닌 진실을 보여주고 진실은 종종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순한 우연과 진정한 동시성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환상에 빠지지 않고 상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무의식이 말을 걸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불안한 마음의 잡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호를 보는 것과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연의 일치 앞에서 묘한 느낌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마음은 흔들리고 심장은 뛰지만 뭔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 상징적인 경험과 깊은 이해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습니다. 칼 융은 동시성은 일반적인 논리로 이해할 수 없으며 상징적이고 직관적이며 내면적인 새로운 형태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융에게 동시성적인 사건을 해석하는 것은 꿈을 해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주관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징은 의식이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영혼을 울립니다. 첫 번째 단계는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거나 의미심장한 일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인 설명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기록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나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가? 그 순간 어떤 감정이 들었는가?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가? 무의식은 연상을 통해 말하고 각 상징은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맥락화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단계에 있나요? 갈등, 어려운 결정, 슬픔, 변화, 깨달음의 과정을 겪고 있나요? 동시성은 대부분 심리적 전황이, 즉 낡은 것이 더 이상 쓸모없지만 새로운 것이 아직 탄생하지 않은 시기에 나타납니다. 바로 이 상징적인 간극에서 무의식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원형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뱀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보인다면 문자 그대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융에게 뱀은 재생, 변형, 죽음과 재생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리비도, 치유, 위험, 지혜의 에너지를 담고 있죠. 하나의 상징은 여러 층위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각각은 삶의 그 순간 여러분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상징을 해석하려면 자신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무의식은 여러분의 자아를 만족시키는 데 관심이 없고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종 불편함, 혼란, 두려움의 형태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바로 여러분이 직시해야 할 상처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동시성을 도피처로 사용하려 합니다. 이는 자아의 함정입니다. 진정한 동시성은 욕망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고 종종 여러분이 피하려고 했던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융은 항상 자기인식 없이는 진정한 해석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용기 내어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상징이 아직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 몰입하면 무언가가 영원히 바뀝니다. 현실은 더 이상 무작위적인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거울이 됩니다. 모든 사건은 메시지가 되고 모든 상징은 문이 됩니다. 삶은 깊이와 방향,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고 신호가 나타나고 무의식이 말을 걸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어쩌면 동시성은 단순히 경고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변화시키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름 이후에 오는 것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와닿았다면 여러분이 겪었던 경험, 이상한 우연의 일치, 의미 있는 만남,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신호들을 떠올렸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자신만의 동시성 여정을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름입니다. 칼 융은 동시성은 무의식이 여러분을 개성화의 길, 즉 진정한 자신이 되는 과정으로 이끄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단절과 의심이 필요하고 쉬운 확신, 준비된 답, 예측 가능한 길을 포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성은 여러분이 내면의 전환점에 서 있을 때, 즉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아직 보이지 않고 연약하고 두려움에 둘러싸인 새로운 버전의 자신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부름을 무시하면 그것은 더 강력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삶은 여러분을 깨우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다시 잠들고 단지 우연의 일치였다고 생각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본 것을 보지 못한 척, 느낀 것을 느끼지 못한 척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영혼은 요구하고 영혼이 들리기를 원할 때 온 세상이 그것을 위해 공모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초대에 응하고 상징의 숲으로 들어가고 무의식의 흔적을 따라가고 신호를 관찰하고 상징을 연구하고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피하고 있는가? 내 안에서 무엇이 태어나기를 원하는가? 나의 정체성 중 어떤 부분이 죽을 준비가 되었는가? 동시성이 원하는 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렸던 것, 포기했던 것, 되찾아야 할 것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 옵니다. 동시성은 우주가 준비됐나요? 라고 속삭이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순간들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만 융의 발견은 그 이상입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이 선형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차원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윤근 꿈과 환상 속에서 자발적으로 떠오르는 상징들이 종종 환자들이 알 수 없는 외부 사건들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이 결코 공부한 적 없는 문화의 고대 상징,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 기존의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들 말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심리적 현실과 물리적 현실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더 넓고 단일한 현실에 상호 연결된 차원이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마치 삶이 마음과 물질이 같은 기반의 다른 표현일 뿐인 거대한 상징적 매트릭스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심오한 변화의 순간을 겪을 때 이 매트릭스는 가시화되고 베일이 잠시 걷히고 모든 것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성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 속에 있을 때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취약할 때, 낡은 구조가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경계 상태, 이 전환의 순간에 여러분은 자아를 초월하는 것, 깊은 곳에서 오는 것에 가장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의식, 이성적인 마음은 필터, 즉 현실을 미리 정해진 범주, 시간, 공간, 인과관계에 따라 정리하는 렌즈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고통, 실존적 질문, 영적 탐구 등으로 인해 이 필터가 약해지면 무언가가 더 드러납니다. 현실은 기계적인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고 지능적이며 의미 있는 유기체라는 심오한 본질을 드러냅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은 단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여러분을 통해 살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더 큰 무언가가 표현되기를 추구하는 그릇이자 매개체이자 도구입니다. 그리고 동시성은 바로 이 과정의 신호, 현실의 직물이 투명해지고 여러분이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의지와 열린 마음,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성주의, 물질주의, 회의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존재의 이러한 상징적 차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반항적인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단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의미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단지 혼돈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알려진 영역을 벗어나고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열린 마음이
동시성을 일회성 사건에서 삶의 방식으로 바꿉니다. 일단 신호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현실 전체가 재구성됩니다. 모든 만남, 모든 꿈, 의식 속에 자발적으로 떠오르는 모든 이미지는 잠재적인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삶은 더 이상 선형적인 인과관계의 연속이 아니라 의미의 춤, 상응의 그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대화에서 여러분은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입니다. 여러분의 선택, 태도, 내면의 자세는 신호가 나타나는 방식과 여러분이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큰 책임감을 요구하는 길입니다. 동시성은 단순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키우는 것, 여러분 자신의 열린 마음과 관심을 통해 공동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큰 변화의 길이기도 합니다. 신호를 따르고 신호가 드러내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전에 무의식적이었던 것을 통합함으로써 여러분은 더 완전하고 더 온전하고 진정한 본성과 더 일치하게 됩니다. 윤기 개성화라고 부른 과정, 즉 진정한 자신이 되는 과정은 신회에 이끌리는 여정, 그림자 속에 묻혀있던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과정,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거부되었거나 두려워했던 것을 포용하기 위해 의식을 확장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자신과 타인, 삶, 미스터리와의 화해의 여정입니다. 실용적이고 구체적이며 일상적인 차원과 상징적이고 의미 있으며 초월적인 차원,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성과 직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모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통합에 진정한 지혜가 있습니다. 이성을 버리고 직관을 택하거나 직관을 억누르고 이성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현실의 다른 측면에 적합한 상호 보완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성은 물질적이고 객관적이며 측정 가능한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직관은 상징적이고 주관적이며 의미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두 극 사이의 창조적인 긴장 속에서 더 넓고 더 유연하고 존재의 복잡성을 헤쳐나갈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가진 의식이 발달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고대의 신비주의자들과 연금술사들이 추구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일방적인 진실, 세상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반대되는 것들을 포용하고 시간과 영혼 속에서, 물질과 정신 속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동시에 살 수 있는 의식 말입니다.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세속적인 것 속에서 신성함을, 일시적인 것 속에서 영원함을 인식할 수 있는 의식 말입니다. 존재의 겉보기에 혼란스러운 직물 속에서 의미의 금빛 실을 볼 수 있는 의식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여정의 감동을 받았다면 더 의미 있고 더 연결되고 더 의식적인 삶에 대한 갈망을 스스로 인식했다면 이것은 길고 매혹적인 탐험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아세요. 이 채널에서 우리 공동체에 참여하세요. 각 영상은 문이고 각각의 생각은 여러분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의식을 확장하고 존재의 더 미묘하고 깊은 차원을 깨닫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와닿았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동시성과의 만남, 깨달음의 순간, 여러분의 통찰력과 발견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이러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함께 새로운 이해, 새로운 비전, 세상에 존재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신호는 도처에 있습니다. 인식되기를, 읽히기를, 여러분을 다시 집으로, 즉 여러분 자신의 중심, 진정한 본성, 가장 깊고 진정한 표현으로 안내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막 시작입니다.